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입니다. 왜 서울 집값은 끊임없이 오를까요?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생활 여건과 교통, 교육 이런 여건이 좋은 곳으로 사람이 몰리고 이런 곳에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죠. 근데 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많이 오르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강남 때려잡기에 나섰는데 강남 집값은 더 오르죠. 대체 왜 그럴까요? 제가 이번 달 월간조선 9월호에 쓴 기사인데요. 집값이 크게 오른 곳의 주민들 그리고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 이 세 강남 3구라고 하죠. 이곳의 국회의원들을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서초 을에서 2번 당선된 박성중 의원, 그리고 강남 갑 지역구를 이제 누비고 있는 태영호 의원, 그리고 송파 을에서 2번째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된 배현진 의원, 이 세 사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잡지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 세 사람의 공통된 의견을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집값 상승은 공급 확대를 통해서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곳에 자꾸 집 짓지 말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문재인 정부가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이것의 편가를 기해서 서로에게 적대감을 부추기고 있고 이런 서민층의 분노를 정권 지지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종부세와 고가주택자, 고가주택자에 대한 규제, 과도한 세금, 이런 역차별적, 위헌적인 정책을 수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의원들은 하나같이 이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습니다. 다 알죠. TV 토론만 봐도 되게 지겹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근데 한정된 토지에 사실 수요가 많다고 해서 공급을 막 늘리기는 쉽지 않죠. 물론 집을 더 많이 지으려면 그린벨트 풀고 신도시 만들면 공급은 늘어나겠죠. 지금 정부 대책이 그렇습니다. 근데 서울에 직장이 있고 학교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인프라가 없는 그린벨트, 신도시 이런 곳으로 가면 생활이 편리하겠습니까? 돈이 있다면 너도 나도 교통, 환경이 좋고 살기 좋은 곳, 그리고 애들 키우기 좋은 곳 이런 곳으로 가려고 하죠. 좋은 동네로. 사실 강남에는 녹물 나오는 헌 아파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데 사는 걸 허세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직장 가까워야 되고 애들 공부시키려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이 얘기는 그냥 전국의 아파트를 더 짓자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공급을 늘리는 것은 절대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집값은 떨어지고 빈집은 늘어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 즉 강남이나 도심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강남과 도심의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늘릴까요? 강남 3구에는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 굉장히 많습니다. 몇천 세대짜리 대단지들이 40년이 넘었는데도 재건축이 안 됩니다. 규제가 너무 많아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강남 3구 의원들이 받는 민원의 상당 부분이 다 재건축 관련입니다. 근데 재건축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현재 이제 정부의 입장, 규제를 계속 풀지 않고 계속 재건축을 어렵게 하는, 특히 강남 그 헌 아파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닌가. 이 입장을 두 가지로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강남에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집값이 엄청나게 천정부지로 뛴다고 그렇게 정부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재건축을 하면 집주인이 지나치게 많은 불로소득, 집값 오른 부분만큼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기부 체납, 이런 규제와 제도를 계속 만들어서 집값이 상승한 부분, 그 부분은 모조리 세금으로 걷어가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강남 집주인들이 큰돈 벌어가는 꼴을 볼 수 없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정부 고위직들이 수요 공급의 원칙, 공급 확대 이런 데까지 이제 생각이 못 미친다는 거죠. 강남에 대한 증오, 강남 때려잡기 이런 데만 생각이 미친 나머지 집값을 안정시킬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도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강남 3구 의원들은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그 키워드는 재건축, 재개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 뭐 기부 체납, 이런 재건축 규제, 이런 것들을 조금만 풀어줘도 강남에 수십만 가구가 공급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조건으로 임대주택 몇십 % 지어라, 기부 체납으로 이런 땅, 뭐 이런 거 다 내놔라, 이런 정부의 무리한 규제 때문에 주민들이 이제 뜻을 모으기가 힘들다 보니까 재건축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규제들 다 완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제 용적률 같은 거, 사실 지금 서울 아파트 용적률 250%로 묶여 있습니다. 이제 거주 지역 아파트요. 근데 이거 250%에서 300%로만 해줘도 수십만 가구가 새로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법으로는 뭐 최대 500%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 안 바꿔도 서울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이 집권한 9년 동안 서울시는 재건축 용적률을 꽁꽁 묶어놓고 절대로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좀 풀어서, 규제를 풀어서 새 아파트가 많아진다, 이러면 일시적으로 물론 집값이 굉장히 오르는 것처럼 보이죠. 새 아파트 집값이 비싸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수요 공급이 이제 맞아가면서 가격이 안정화됩니다, 결국. 그럼 서울시민 전부가 뭐 강남에 들어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강남 대기 수요만 좀 풀어줘도 이런 급상승, 이런 폭등 현상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재건축이 꽉 묶여있는 상태라면 강남 집값은 앞으로도 계속 오르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부와 여당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당 단독으로 임대차 3법 뭐 이런 거 통과시켰죠. 그랬는데 결국 뭐 미래통합당의 윤희숙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전세 세입자들 이제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전세 없어지고 다 월세 살아야 되고 전세값 폭등할 거고, 이런 이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니까 정부 여당은 월세는 좋은 거다, 좋은 제도다, 그리고 이거 뭐 전세대출 받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급이 늘리겠다면서 임대주택 엄청나게 공급하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때 민주당 쪽에서 한 얘기가 더 재밌습니다. 국민이 드디어 이제 집 걱정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합니다. 임대주택 이렇게 다 들어가면 이제 주택 문제는 다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 임대주택 들어가고 싶은 분은 얼마나 계실까요, 사실? 탈북자 출신 태영호 의원은 이런 식으로 가면 북한같이 다 같이 못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난 이 세 의원, 서초의 박성중 의원, 강남의 태영호 의원, 송파의 배현진 의원, 세 사람 모두 이념과 정치가 지금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서초구의 한강변에 새 아파트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있습니다. 이 집 지금 평당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오릅니다. 이게 왜 강남권에 그만한 위치, 뭐 한강변이면서 학군도 좋고 새 아파트, 이게 별로 없기 때문에 더 오른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요. 근데 이 경쟁자가 지금 없다는 건데, 이거 말고도 반포와 압구정 뭐 이런데 한강변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에 성공한다면 이제 부유층의 수요가 좀 갈리겠죠. 분산이 되면서 이런 가격 폭등, 이런 것은 좀 사라지고 안정되면서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 경제의 원칙인 수요와 공급, 이 간단한 걸 정부만 모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